고르바초프, 김대중, 이재명, 개혁의 길을 가라. 개혁 개방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출발합니다. 열차 타고 시원하게 가을 하늘을 가르면서 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늘 만끽하시고 또 아름다워진 우리 금수강산 곳곳을 찾아서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요. 가족들의 행복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은 가지 않고 가능하면 외국보다는 우리나라의 제주 올레길, 또 지리산 둘레길, 안산 자락길,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곳들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오늘은 슬픈 소식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 정치 사회 개혁을 논하려 합니다. 고르바초프, 김대중, 이재명, 개혁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향년 91세, 1931년생이고요. 91세로 투병을 하다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고르바초프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본인은 러시아, 과거의 소련이라고 하죠. 소비에트 연방,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을 다 묶어서 특히 동구와 북구에 있는 이런 여러 나라들을 소련 연방으로 해서 거대한 공산권 블록을 형성하고 있던 곳에서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스스로 개혁했습니다. 과거 어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신다면 레닌, 스탈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스탈린 때 정말 피해 숙청이 있었죠. 냉전이 펼쳐졌습니다. 동서간에 정말 치열한 스파이전, 전쟁, 갈등,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구촌 전체의 냉전 속에서 서로 빨갱이다, 아니다,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둑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는 1985년에 집권을 했죠. 그래서 서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러시아를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199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 세계 참 대단한 인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1991년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그래서 무너지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과거 동서 정말 치열한 스파이전, 전쟁,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서 과거의 공산권 블록이 무너지면서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지구촌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내세웠던 것은 개혁, 개방, 개혁, 페레스트로이카라고 부르죠. 과거에 그런 정말 비밀경찰, KGB를 운용해서 전 소비에트 국민들을 정말 탄압했던 그런 과거에서 벗어났습니다. 스탈린,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브루즈네프, 그리고 후르시초프 이런 인물들이 내세웠던 것, 특히 브루즈네프 독트린을 기억하실 겁니다. 공산권 내 어떤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자동적으로 무력 개입한다는 것이 브루즈네프 독트린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여러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련이라든가 공산권이 즉각 개입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었는데 이 독트린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죠. 그래서 글라스노스트 개방이죠. 그리고 신사고까지 연결시키면서 러시아가 지금의 형국이 됐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본인은 계속 대통령을 하고 싶었지만 보리스 엘친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또 지금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또 독재를 하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잘 추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전 지구촌의 평화를, 민주주의를 불러일으킨 사람이 바로 미하일 고르바초프입니다. 그가 드디어 91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역사가 한켠이 저물고 있는 것이죠. 1924년생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막역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고르바초프, 김대중 이런 세계적인 민주주의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서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고요. 김대중 대통령 역시 고르바초프와 함께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김대중 대통령이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개혁 개방의 길을 이끌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그 무수한 탄압,
군사정권 4번의 죽을 고비, 사형 선고, 망명, 연금, 그 아픈 시절을 딛고 세계적인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 역사에, 민주주의 역사에 뚜렷하게 자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누가 갈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길을 갔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길을 갔습니다. 이제 새로 당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에게 그 바톤이 차례가 넘어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꼭 해야 될 일, 개혁, 개방, 신사고를 대한민국에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코로나로도 위기고요. 경제난, 또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국제적인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북관계도 사실상 지금 단절돼 있습니다. 최악입니다. 더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일본과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외교도 잘 풀어야 되고 남북관계도 잘 풀어야 됩니다. 행정개혁, 정치개혁 해야 됩니다. 노사관계, 연금, 또 교육개혁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방향도 잡지 못하고 도리어 부자 감세하고 코로나에 대해서는 각자 도생 손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미 연금 개혁 비롯해서 모든 개혁은 사실상 실종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바로 큰 지도자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개혁, 개방,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래 비전이 그리고 또 수권 능력, 정책 해결 능력을 보여줄 때 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미래를 개척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사현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악한 것을 깨트리고 정의로운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사현정의 길을 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구습들, 관행들 깨트리고 또 보수 블록에서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정치,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권위적이 됐습니다. 대통령 한마디면 아무것도 말을 못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논문 표절 그리고 각종 세금 특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검찰은 내로남불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야권에 대한 사정 정국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의 성찰이 필요하고요. 이런 개혁 개방의 길을 가는 것, 고르바초프의 정신,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문재인 정신을 어떻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로 가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고르바초프 91년의 삶을 통해서 그는 전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러시아의 소련 연방의 그 권력을 내려놓고 스스로 민주주의의 길을 택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배신자라고도 한답니다. 그로 인해서 러시아가 국력이 약해지고 전 세계 미국과 맞서는 강국에서 위치가 조금 더 초라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적극 설득해내고 또 외교에 있어서도 다른 주변국들 설득해내야 됩니다. 경제 유능해야 됩니다. 이런 경제 능력으로 이번에 긴축재정을 한다는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라 물론 줘야 될 것은 줘야 되겠죠. 우리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확장 재정 통해서 아직은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의 힘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유능한 야당 이재명 후의 개혁과 개방이 기대됩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 길을 가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르바초프 91년 삶을 추모하면서 지구촌의 평화와 민주주의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한반도에도 그 빛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고르바초프 91년 삶을 추모하고 명복을 빕니다. 시사 도밍고 김원국 교수의 이슈 고르바초프, 김대중, 이재명 개혁의 길을 가라. 개혁 개방 정말로 필요합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그런 길을 가서 중국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개방 개혁의 길을 간 나라는 성공합니다.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시사 도밍고 김원국 교수의 이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